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오늘 소비자 관리 A 클로징 다음 약속 그리고 결제까지 맡아봤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소비자가 소비자의 마음을 제일 잘 안다. 어, 이제 시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마케팅도 중요하고 누군가의 눈속임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지금의 소비자들은 엄청 많이 똑똑해져 있으시고, 그리고 엄청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더 인간적인 부분을 원하실 수도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아미 사업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소비자였기 때문에 소비자의 마음을 제일 잘 안다라는 것이 가장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미 사업은 다른 영업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아미 사업을 먼저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과 저희를 비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뭐 보험을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이랑 비교를 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냐면 내가 오늘 이 제품을 쓰고 예를 들어서 치약을 쓰고 마음에 들면 바로 오늘도 사업이 가능하십니다. 왜냐? 오늘 이 제품을 썼는데 좋았다라는 거를 누군가한테 바로 전달한다면 그게 사업의 시작입니다. 근데 영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의 제품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이 필요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조금 다른 성격의 어쩌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큰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죠. 소비자 관리로 시작이 되지만 아주 큰 비즈니스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 관리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비자 관리로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포지션까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생각까지 하시고 소비자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좋아서 누군가한테 알리지만 이 마트를 바꾸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내가 목표를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인쇄 수입을 버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그 소비자 관리에 있어서도 5가지 그 어떤 목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방향성을 일단은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누군가를 만나서 소비자 관리를 해 보신다면 아주 그 1년만 지나시더라도 크기가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 관리를 하실 때 내가 판매 사업의 위주가 아니라 저희는 좋은 제품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반드시 가지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쩌면 소비를 하시면서도 내가 소비자이시면서도 누군가한테 알리실 때 뭐 부업으로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다음에 다시 한번 약속을 잡아서 얘기해 주실 수만 있다면 이 사업은 완벽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 번에 이 모든 거를 끝내신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어려우실 일일 수도 있으나 내가 다음 약속을 다시 잡아서 또다시 리바이벌 해 주실 수만 있다면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그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영역으로만 가지실 수만 있다면 이 일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그 다음에 어쩌면 사업, 비즈니스, 저희 같은 여자분들, 어쩌면 주부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어쩌면 사업이라고 딱 받아들였을 때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시스템에만 연결만 시키실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간단한 일이 되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정말 너무 감사한 게 60년이 넘는 통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례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부족하시다 하시더라도 여기 있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공 확률이 100%가 되실 수 있다라는 목표, 그리고 이 5가지 그 소제목만 가지고 가실 수만 있다면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향하실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첫 번째, 방향성을
가지고 그럼 소비자를 만든다.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인간관계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한평생이라는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에서 어쩌면 그 시간이라는 부분은 누구나 공평하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만날 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메 사업을 할 때 그냥 방향성을 누군가를 만남에도 있어서 방향성을 가지신다면 또 다른 결과물이 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소비자 관리를 할 때 방향성에 내가 누군가를 알고 이분을 내 마트를 쓰게끔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신다면 만나셨을 때 니즈 파악만 하시면 됩니다. 자, 자, 어떤 일이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 사람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이기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건 아메이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도 이 일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좋다. 나는 인간관계를 하는데 니즈 파악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를 하는 걸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 대화를 하실 때 니즈 파악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유도진머를 하시는 겁니다. 뭔가 아메이를 사업을 하실 때 내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해 좋았는데 누군가한테 알린다고 하는 어떤 그 강박을 가졌을 때부터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어떤 모든 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실 때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초반에 제가 아메 사업을 할 때 가장 실수라고 하면 실수했던 게 아메 사업을 한다고 딱 시작을 하고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 관심을 가진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 딱 갔을 때 그분에게 그분을 알고 싶다. 도대체 이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질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도 질문이란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유도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적극적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그분이 어떤 거를 원하시고, 그분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유도 질문을 계속해서 해보시는 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예. 제품을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들을 알아야지만 그분들에 맞는 니즈 파악을 통해서 그 제품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적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도 유도 질문을 하시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파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관심을 파악하시다 보면 성향이 파악이 되시거든요. 성향을 파악하시게 되면 그 성향에 따라서 칭찬도 가능하세요. 예. 하시다 보면 '아 이분이 이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해 주시면 반복적인 칭찬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어떤 그 니즈 파악도 가능하시고 관심도 파악이 되시면서 그분이 제 어떤 유도 질문에 의해서 정말 제 쪽으로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그 부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니까 어쩌면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쩌면 되게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가 되게 예쁜 것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되게 어떤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 즐기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그냥 마냥 아내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칭찬을 많이 해 드려요. 정말 너무 이쁘시다. 그리고 정말 여유 있어 보이신다. 그리고 왠지 당신은 삶에 있어서 돈이 아니라 뭔가 가치적인 부분을 추구하실 것 같습니다라는 칭찬을 되게 많이 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싹 저를 쳐다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세요. 그러시면서 제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결제하시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아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분에게 유도 질문했고 관심을 표했고 그다음에 성향을 파악해서 그 성향에 맞는 칭찬을 해 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도리어
제가 말하지도 않았던 네가 하는 일이 뭐고 네가 도대체 내한테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제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칭찬과 공감대, 그러니까 성장을 파악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공감대 형성을 할 만한 어떤 자연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경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유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 환경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경청을 하시는데요. 그 경청의 반대말에는 산만이라는 게 있대요. 막 질문을 해놓고 관심이 있는 척을 해놓고 그분이 얘기하실 때 결국 듣는 자세가 산만한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오류를 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경청에 있어서는 첫 번째, 태도와 자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눈빛, 그리고 듣는 어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자세, 그리고 바른 자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요. 경청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상대방이나 맡은 일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공감대 형성이고 그리고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간에 있어서 그분에게 정말 모든 집중과 가치를 보여주시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그게 공감대 형성의 첫 번째거든요. 진행하면 되죠? 누가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방향성은 이렇게 먼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도권입니다. 저는 사실은 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드에 나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저는 성향 자체가, 조금 이렇게 추진력이 좀 있고요. 사실은 좀 바로바로 직설적인 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팅 전에 결제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냐면, 결제를 하고 그에게 채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분이 딱 봤었을 때 엄청나게 마른 유형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살점이 있으셔서 조금 뚱뚱하시다. 이런 유형이셨다면, 예를 들자면, 먼저 어떻게 결제를 받냐면, 제가 반드시 당신의 건강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결제 후 채팅을 잡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성에 있어서 니즈 파악을 하다 보면 조금 소심하시거나 조금 어떻게 굉장히 좀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뭔가 이렇게 좀 머리형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팅 중간에 이렇게 결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50%는 결제 후에 차팅을 잡는 경우가 많고 50%는 차팅을 하면서 이렇게 결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결제를 받고 나서 차팅을 잡는 경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팅을 하면서도 결제를 받는 경우도 왜 좋았었냐면 좋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내가 결제를 받은 후에 그에게 차팅을 갔었을 때는 어떤 꺼리낌이 없었고 그다음에 뭔가 그분에게 뭐랄까 이렇게 뭔가 결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던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팅 전에 결제 후 차팅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성사가 좋았던 가능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소비자로서 되게 제품에 감동을 받았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차팅 전에도 결제를 받을 수 있었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소비를 하실 때도 내가 관리해드리겠다. 그리고 그분에게 정말 정확하게 당신의 어떤 간지러운 부분을 그어드리겠다라는 정확한 프로포즈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포즈에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단어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멘트도 너무 중요하고요. 전문성 있는 어떤 우리의
저희 구주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텐텐텐 밸런스 이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확신 있는 어떤 그런 발언들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파트너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려요. 소비자 관리할 때 내가 정말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 내가 먼저 제품 애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소비자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템포화에 있어서 제품 애용이 여러분들께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차팅을 하시다 보면 결과가 없으실 때가 있어요. 결과가 없으실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시 그 부분을 피드백 받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만나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 있으시면 되냐면 다음 약속을 잡는 그 능력이 있으시는 게 더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기회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스킬보다는 제품의 이 확실함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주도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왜냐? 확실한 제품 뒤에 저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늘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다. 제품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인간관계성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불편함만 느끼지 않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제품은요. 소비자 관리가 그냥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채팅 전, 채팅 후 그리고 지금 다음 약속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건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소비자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약속의 이유가 뭐냐면 기승전결 소비자 관리를 하시면서 저희가 사업 설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 설명을 소비자 관리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뭔가 판매 위주의 사업 설명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수세미를 하나 쓰시더라도 사업 설명을 반드시 합니다. 왜냐? 우리 사업의 비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 혜택이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소비자 혜택이 너무 굉장해요. 다음 주에 강의하실 박강윤 리더님이 아마 정기 구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아마 그분이 설명을 해주실 거지만 정기 구독을 하시는 SOP 저희 있잖아요. 이런 혜택을 주시는 기업은 어디에 제가 찾아봐도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저도 사업을 10년 이상 해본 그 ABO로서 나름대로 기업 대 기업 이렇게 비교를 해보다 보면 아미만큼의 혜택을 주는 기업은 없다. 라는 결론이 제가 났기 때문에 사업 설명은 비전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비자 혜택으로서라도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약속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드리는 그 모든 정보들이 정말 사실 고급 정보예요. 저는 사실은 지금도 소비자 관리도 있고 사업자 미팅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사실 차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스터디를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려요. 저 스터디 합시다. 건강 스터디 합시다. 효리 스터디 합시다. 뷰티 스터디 합시다. 저 스터디 시켜드릴게요. 그런 모임을 합시다. 무슨 모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산악회도 있고 이런 거 있듯이 그럼 우리도 공부하는 모임을 가듯이 스터디 하자고 좀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럴 때 정말 사실은 그때 정말 이 소비로 시작이 됐지만 그런 스터디로서 소개 및 초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 그들에게 공짜로 공부시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약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약속 후에 왜 또 주도권을 가지셔야 되냐면 저희가 이렇게 고급 정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업 설명의 이유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뭔가 사업이 이렇기 때문에 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이런 비전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관리가 아니라 그들이 건강해. 그들이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정말로 피부가 좋아지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들이 정말 맛있는 제품, 맛있는 음식을 정말 좋은 먹거리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프로포즈를 하면서 소개를 받고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또 10-10-10 밸런스 솔루션을 통해서 너무 수준 높은 정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기대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런 너무 좋은 정보를 공짜로 드릴 수 있는 봉사활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망고 제가 그런 가스레이팅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늘 설레이고 늘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소풍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스터디를 통해서 친분도 쌓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기되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상기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을 찾게 되는 거죠. 찾게 되면요. 그런 분들을 반드시 시스템으로 연결시킵니다. 왜냐? 그 이후부터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큰 사업을 제 스스로 다 해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고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시스템에 입각해서 성공 사이클이라는 곳에 집어넣습니다. 왜냐? 제 스스로 혼자 할 수 없으니까요. 요리, 건강, 뷰티는 저희가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OM과 SLM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보다 더 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너무 작지만 더 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저희 성공 시스템 DBC, 탱코와 BBS, BBCC, GDS까지 정말 여기에서 정말 소비자로 시작하셨다가 나중에는 너무 이 소비자가 너무 큰 리더까지 되시는 저희 상황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이까지 저는 소비자를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정말 너무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요즘 너무 많은 아이템이 있겠지만은 키성장 아이템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10살짜리 아기를 키우고 애를 키우고 아기는 아니고 애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키가 엄청나게 많이 커야 되는 또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비주얼이 엄청 중요한 운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키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근데 누구나 이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키에 대한 관심도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어낸 사례는 아니지만 어떤 리더님이 만들어낸 사례를 통해서 저는 너무 많이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키성장 사례. 자, 여기서 프로포즈 부분이 있어요. 키는 골든 타이밍이 있다. 자, 키는 시기를 놓치면 절대 크지 않죠. 키 성장은 태어나서 딱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 살 빼기, 몸매 만들기, 이름 바꾸기, 외모 바꾸기, 공부, 학벌, 스펙 모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시도할 수 있지만 키는 커야 하는 시기를 놓치면 절대 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차별성 있는 경쟁력은 키다. 요즘 아이들은 특히 외모나 비주얼에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의 60% 이상은 키가 더 크기를 원하고 이유를 물어보면 키가 자존감이니까. 그래서 키에서는 유전이 차지하는 부분이 23%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유전이 아니니까. 나머지 77%는 부모의 관심이다. 저희 스터디, 소비자 관리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내 아이가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스펙, 투자 대비 최고의 효과는 키성장입니다. 영양으로부터 키우면 면역도 올리고 롱다리의 비율도 좋아지고 두뇌 영양까지 부작용은 없으면서 새마귀를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대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사례에서 나와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사례 아니고요. 저희 이글드림, 완벽한 이글드림에 나와 있는 사례에서 이것들이 나와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된다고 사업 설명에 반드시 명확히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프로포즈 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2단계 프로그램은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Q&A 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전달하다 보면 너무 많은 Q&A를 받아요. 질문들, 그리고 당황스러운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상처를 받죠. 자, 거기서 몇 가지만 제가 뽑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한 달에 얼마나 크나요? 라는 거 당연히 묻죠. 왜냐하면 돈이 상당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양요법으로 기성장을 하는데
그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채워줘서 커야 될 때 더 많이 크게 하는 방법인데, 우리 몸은 영양이 들어오면 첫 번째, 부족한 면역을 채우는 데 먼저 쓰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생성에 쓰이고요. 세 번째, 남은 거는 키 예뻐지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똑같은 키 성장 프로그램을 시작해도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다 다르죠. 프로그램 결과치를 보면 장이 좋고 어릴 때부터 잔병 치레를 거의 하지 않고 영양 섭취가 좋았던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1cm 바로 크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 만에 1.2cm 크는 친구를 봤거든요. 그런 영양 상태라든지 환경이 좋았던 애들은 바로 크더라고요. 근데 면역이 약하고 약을 많이 먹였거나 어릴 때 자주 아팠던 아이들은 면역이 먼저 치여짐으로 아침에 잘 일어나고 감기하는 거 줄고 처음에 설사를 하지만 점점 장이 좋아지면서 변 상태가 좋아지고 그러고 나서 키가 크기 시작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변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이미 나와져 있으니까요. 좋은 영양이 채워지면 몸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세포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을 먹이면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성장판이 있고 면역이 채워지면 당연히 큰다는 거죠. 자, 그 밑에도 쭉쭉쭉쭉쭉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이 파일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심각관계상 여러분들이 다음에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말 이런 이글들의 완벽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가시나 누군가에게는 정말 은인이 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4단계 성공 사례, 정말 직접적으로 컸는 애들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살 중3 남자아이입니다. 6개월 프로그램 기간이 지나고 나서 가격은 6개월치가 40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5cm 성장했고요. 키 성장시 때 고도 비만이었답니다. 그리고 지방간이었고요. 비현 아토피가 있었는데 프로그램 후 지방간 정상됐고요. 내장 지방 15에서 8로, 그리고 체중 8kg 감량됐고요. 아토피도 개선됐답니다. 근데 특이사항은 공기청정 정수기 안 들어갔다고 하네요. 와, 그런데도 이렇게 컸죠. 그리고 키 성장 시기에 성장판 거의 다쳤다고 병원에서 캤는데도 4cm 이상. 만족도가 엄청 좋았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정말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메 먼저 말고 한의원이나 병원 한번 가보시면 그분들 굉장히 부정적이시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실 거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주의사항을 주시냐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주의사항으로 주십니다.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Q&A에서 일단은 감기 좋아지고요, 설사 좋아지고요, 뭐 좋아지고요, 좋아지고 나서 나중에 키로 간다 하잖아요. 그런 걸 보셨을 때는 성공 사례가 완벽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쭉 내려가서 10세 여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성장기 보시면 시작키 150cm에서 6개월에 6.2 성장했다라고. 이것만 봐도 굉장히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PPT는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돼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클로징의 꿀팁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들에게 열린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나의 경험 얘기를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가장 위로도 되고요. 어쩌면 귀를 솔깃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의 특장점만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아미의 제품은 아닌 게 잘 없다라는 게 아주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려사항을 정말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호전 반응이라든지 정말 그가 그랬을 때 그럴 수 있다는 반응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프로페셔널한 소비자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업자라면 마음을 움직이는 멘트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확신을 주는 멘트라는 거죠. 나한테 한번 믿고 맡겨봐. 내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너의 삶이 질이 좋아질 거야. 라는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더 좋은 멘트를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마음의 안정이 되는 멘트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프로포즈만 잘 되신다면 아메이 제품은요, 한 사람에게 전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하실 수 있는 아주 정말 완벽한 제품이거든요. 소비자 관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완벽한 제품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 100% 확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소비자 관리는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정말 두서없고 보복거렸지만 제 강의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소비자로서 제품을 완벽하게 사랑한다면 소비자 관리는 그냥 끝난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들 다 기억 못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비자 관리를 하시면서 제품 이용을 잘 하시는 것부터 점검하신다면 그거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